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수년간 파헤쳐졌던 광주 도로가 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도로를 개방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약속 시한에 맞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지상도로가 개방됐는데요. 그동안 큰 피해를 입었던 상인들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지난 2019년 6개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려다 보니 도로는 누더기가 됐고 불편은 온전히 시민들 몫이었습니다. 타이어 파손과 소음 피해 등 지난 6년간 광주시에 접수된 민원 건수만 3,900건이 넘습니다. 22일까지 도로를 개방하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던 강기정 광주시장의 약속일인 오늘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지상도로 포장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도로를 개방했습니다. 지하 공사 통로로 사용 중인 금오지구 입구, 무등시장 등 5개 구간 687m는 제외하고 시청부터 광주역까지 1단계 구간 전체 17km 가운데 16.3km가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이곳은 차선이 수시로 바뀌고 매번 차들이 밀렸던 금오지구 도시철도 공사 구간인데요. 도로 포장이 끝나면서 이처럼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차선이 절반으로 줄어든 탓에 교통체증이 일상이었던 시민들은 다시 열린 도로가 반갑다고 말합니다.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넓은 도로인지 참 오랜만에 느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구나라고. 수년간 이어진 공사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도로 개방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당장의 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빵명, 나 혼자 있다가 혼자 퇴근하는 거예요. 이게 청소도 하기도 싫을 때가 많아요. 그동안에 다른 데로 이제 흘러간 고객들이 과연 이게 개방이 됐다고 해서 일이 다시 유입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광주시는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상권 회복을 위해 상생카드 20% 환급, 특례보증 지원 강화 등 총 119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을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5가지 지원책을 준비했습니다. 광주시는 개방하지 못한 5개 구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운행은 지하 공사를 마치고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광주 시민단체들이 독립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안전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국민이 침묵하면 또다시 진실이 묻힐 거라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국가가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년 동안의 피 맺힌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도 단 하나의 분명한 진실조차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년 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진실규명은커녕 셀프조사와 밀실조사로 일관해 왔다면서 허울뿐인 위로의 말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즉각 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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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세월호와 이태원 등 전국에서 온 사회적 재난 참사 피해자들도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조사 결과와 자료가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 부실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참사 등 해마다 새로운 참사가 반복되고 유족들의 수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사고 조사 과정의 공개,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가는 없었고 가해자는 심판관 행세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논의된 내용과 의견을 종합해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해결을 위한 재난 피해자 선언을 만들고 다른 재난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까지 수렴한 뒤
오는 28일 발표하고 일주기 추모식에서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일주기를 맞아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5.18 민주광장 등 전국에서 오는 29일까지 운영됩니다. 또 27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도민 추모대회가 열리고 일주기 당일인 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추모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4명이 숨진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는 시공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기술 결함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과 신수정 광주시의장이 공동 주최한 붕괴 원인 진단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 회장은 정밀한 구조 관리가 필수적인 현장이었지만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단 김의용 위원도 인허가 절차만 마치면 구조기술사나 원설계자의 감리 감독 권한이 미흡해지는 현행 규정도 문제라며 비용 등의 문제로 안전시공이 무시되고 또 경시되는 제도와 운영 방식을 손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한 대전 충남 통합 문제가 화제입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이보다 먼저 광역연합을 추진하고 있던 광주와 전남의 속내는 복잡해졌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충청남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이 대통령은 대전 충남 통합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전 충남 통합을 논의하게 될 충청지역 발전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내년 2월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3월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충남 대전 통합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 성장의 성공 모델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이처럼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아직 이렇다 할 통합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도의회에서 광주 전남 광역연합 규약안이 통과돼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규약안도 연합의회 의원 구성 문제로 전남 도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전남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거나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나서야 한다. 뭐가 이로운지 생각해야 한다는 긍정과 부정, 유보적인 입장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정부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최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여수산단 기업들도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노동계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산업부가 정한 마감 시한에 맞춰 석유화학 기업들은 구조 개편안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여수산단의 GS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5개 기업도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구조 개편안엔 주요 기업들의 설비 감축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GS칼텍스와 LG화학은 합작사를 설립해 양사의 NCC를 통합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설비가 크고 노후화한 LG화학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 역시 합작사를 설립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미 중단된 여천 NCC의 3공장 폐쇄에 더해 1, 2공장 또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의 감축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여수에서만 최소 200만 톤 이상의 설비가 감축될 거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정한 감축 목표치 270에서 370만 톤의 절반 이상이 여수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지역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급격한 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보호 대책과 고용 영향도 함께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구조 개편 논의는 산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만 집중되고 있을 뿐 고용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업계의 구조 개편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구조 개편 이행 방안과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번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쌀 관련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으로 쌀 생산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신품종 개발과 함께 쌀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전례 없는 쌀값 폭등과 품귀 현상으로 몸살을 겪은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지만 쌀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결국 농정 책임자가 사퇴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감산 정책을 이어온 일본은 기후위기라는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정책을 반복해왔습니다. 30何年ほとんど変わらなかったお米が1年間というよりもほんと半年ぐらいで2倍になっちゃった感じ。 우리나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벼멸구와 깨시무늬병 같은 재해부터 태풍, 폭염 같은 이상기후가 쌀 생산량과 품질을 위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산 기조 속에서 논타작물 전환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식량 자급률은 49.4%,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근데 저는 쌀 농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쌀 농사는 가능할 거냐? 예를 들면은 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거든요. 지난 2024년 대한민국의 평균 기온은 14.5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가까이 오르는 등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를 경우 벼 수확량은 최대 10%까지 줄고 쌀 품질 역시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쌀을 단순한 작물이 아닌 식량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다시 바라보고 쌀 산업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광산 지역 고등학생들의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가칭 광주 광산고등학교가 신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광산구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가칭 광주 광산고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가칭 광주 광산고는 293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고 학교가 문을 열면 고교 배정 때마다 불거졌던 광산 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주 공장 화재가 났던 금호타이어가 오늘 한평 빅그린 국가산단 부지에서 안전기원제를 열었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해 2027년까지 총 6,6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신공장은 최첨단 스마트 설비를 갖추고 연간 530만 본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금호타이어는 2028년 본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는 한편 노사가 합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구 화정 1동 5천억 복권방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학, 서운, 국민연대 등은 오늘 전일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봉준 등 항일 동학농민혁명군의 희생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학 서운 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는 부산과 함께 입주 물량이 많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55개 단지에 17만 2,270가구로 집계됐습니다.